네, 이어서 신해상보험증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증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냥 우리가 단군이 세운 나라를 태조 이성계가 만든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단군이 만든 나라가 처음부터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고 거기도 조선이고,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조선이잖아요. 근데 그걸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오래된 고자를 붙인 건데, 사실 뭐 신해상보험증권은 영어 표현으로도 U가 들어가 있습니다. U가. 자기들도 U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새로운 증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1779년에 만들어진 로이드 SG 팔리시 같은 경우에는 올드란 표현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구분하기. 처음부터 올드란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두 번의 증권이 등장을 한 겁니다. 뭐 이제 협회 저가약관은 몇 번에 여러 차례 개정이 됐는데, 증권은 보험의 어떤 증거 효력을 가지는, 보험 계약의 증거 효력을 가지는 증권은 큰 틀에서 봤을 때 1779년에 만들어진 올드 버전과 1982년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제 신 버전, U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성격 같았으면 20년이 뭐야, 한 2년도 안 쓰고 개정하고 했을 텐데 200년을 넘게 썼어요. 200년을 넘게 써오다 보니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의 역사를 비교했을 때 1779년이 영종조 시대다, 조선 시대다라고 했는데, 뭐 그때 사용되던 말과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차이가 있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1779년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어와 오늘날 영국이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영어가 좀 다르겠죠. 표현이나 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단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로이드 SG 팔리시가 오래전에 만들어지다 보니 그것의 어떤 문장이나 단어 이런 것들이 원체 고어체로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협회 적하약관이 널리 사용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협회 적하약관의 내용과 로이드 SG 팔리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 뭐 그런 문제. 그리고 200년 동안 영국이 판례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200년 동안 영국에서 해상보험과 관련된 수차례 수많은 재판과 그런 판결이 있었겠죠. 그런 판례들이 이제 판례법으로서, 간수법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뭐 반영해서 개정이 되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로이즈도 오고, 런던 보험자 협회도 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합동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꾸자, 개정하자 라고 해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양식의 협회 적하약관을 만듭니다. 근데 이때 협회 적하약관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앞에서 이 로이드 SG 팔리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것을 같이 사용해서 보완하는 목적으로 협회 적하약관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ICC, FPA부터 시작해서 WA, AR, 이게 이제 1912년, 21년, 51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로이드 SG 팔리시와 함께 쓰기에 적합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험 증권 뉴 로이드 마린 팔리시 폼을 만들면서 이거와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협회 적하약관을 만들어요. 그게 신협회 적하약관입니다. 그러니까 구증권이란 것이 1779년부터 존재했고, 이걸 써오다 보니 문제가 많아서 런던 보험자 협회가 그러면 일단 일종의 통일 약관을 만들어서 요걸 쓰자 해서 20세기 초반에 FPA, WA, AR을 만들어서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보험증권을 82년에 바꾸고, 보험증권도 바꿀 때 협회 적하약관도 뉴 버전으로 새로 만든 거예요. 그게 신협회 적하약관입니다. 그리고 신협회 적하약관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ICCA, B, C,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특약을 할 수 있는 협회 전쟁 약관,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 협회 스트라이크 약관, 협회 동맹 파업 약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런 1년에 협회 약관을 만들고 요때 선박보험과 관련된 협회 기간 약관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82년 1월 1일부터 로이드는 로이드 마린 팔리시폼, 그리고 보험회사 형태의 기업들은 ILU 마린 팔리시폼을 사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징을 좀 살펴보면 특징 현대화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그 본문에 있는 뭐 굉장히 오래된 표현들, 그리고 그 표현들이 주로 되어 있는 담보위험 조항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 증권에서 삭제돼요. 보험 증권에서 삭제되고, 이게 현대로 오면서 의미가 없어진 뭐 기항, 정박, 선장명, 특히 이거 생뚱맞죠. 선장 이름 쓰는 거, 이거 다 삭제됩니다. 그리고 소급 조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소급 보험과 관련된 소급 조항이라든지 손해방지 경감이라든지 포기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 증권에 있었는데, 본문 약관에 있었는데, 본문 약관에서 다 삭제를 하고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협회 적하 약관으로 보내버려요. 협회 적하 약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급 조항이나 손해방지 경감 조항이나 포기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본문 약관에 두지 말고 신증권, 그러니까 로이드 SG 팔리시에서는 본문 약관에 있었어요. 이거를 신증권으로 오면서 증권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증권에서는 다 날려버리고 협회 적하 약관으로 넣어버려요. 같은 내용들을.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보험 증권을 심플하게 만들어버려요.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이 증권으로서 보험 계약을 입증하고 증빙하는 증거로서만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버려요. 실제로 보험 계약의 주요한 내용들, 보험자의 담보 위험들, 보험자의 면책 위험들, 이런 중차대한 내용들은 협회 적하 약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만 하고, 증권은 어떤 이제 이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 그거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만 중심이 기재되도록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구증권 체제 하에 있어서는 뭐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라든지 보험자의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보험 증권에 로이드 SG 팔리시에도 있고 협회 적하 약관에도 있고 막 이렇게 뭐 혼란스러웠다면, 신증권 체제로 넘어오면서 신증권은 계약의 효력, 그리고 실질적인 담보 위험이라든지 면책 위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무 조항들 이런 것들은 다 협회 적하 약관에 있어서 그거 하나만 보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게끔 역할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증권 체제로 넘어오면서 협회 적하 약관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해상보험 계약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 협회 적하 약관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 증권은 어떤 보험자의 담보 위험이니 면책 위험이니 그런 것들을 규정하거나 나열하거나 뭐 그런 목적이 아니라 보험 계약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빙 서류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증권 계약의 증거 서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조항만을 남기고 굉장히 심플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몇몇 개 조항들이 안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삭제되거나 다라고 표현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문 약관, 이탈릭 서치 약관, 난해 약관에 있었던 내용 중에 삭제될 거 삭제되고, 그리고 협회 적가 약관으로 옮겨갈 거 옮겨가고, 아주 계약의 효력, 계약의 입증과 관련된 내용만 로이드 SG 팔리시에서 신증권으로 넘어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약인이라든지 타보험 조항이라든지 뭐 선서 조항이라든지, 제가 이제 본문 약관 설명할 때 19번째 조항 설명을 안 했는데, 뭐 그 중거법 약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만 남겨두고 다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옮겨가거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약관의 중간중간 하나의 지금 표 형식으로 스케줄 방식, 뭐 이걸 이제 스케줄 방식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의 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띄엄띄엄 이제 공란을 만들어서 거기를 기재해서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신해상보험증권의 내용을 좀 보면 보험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는 스케줄, 그래서 거기에 선박명이라든지 출항 예정일이라든지 보험 목적물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예요. 이거 여기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여기 보면 이제 뭐 레퍼런스 넘버라든지 뭐 보험 금액이라든지 뭐 그 계약 체결해가지고 적용하는 아니면 손해사정 그 사고 났을 때 통보해야 되는 장소라든지 뭐 배슬이라든지 그리고 배 이름이라든지 뭐 어디서 출항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여기다가 하는 한적하면 한적 여기 적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재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세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그러니까 12번 슬라이드부터 16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작은 것이고 돼 있어서 지금 사실은 구증권 있잖아요. 로이드 SG 팔리시 오리지널리티는 되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보험증권 안에 이런 식으로 구증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적처럼 남아있어요. 흔적처럼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쭉 글이 쭉 가다가 보면 여기 뻥뻥뻥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이렇게 여기도 비어있고 이게 비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비어있는 곳에 구증권은 로이드 SG 팔리시는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공란에다가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 뭐 보험료가 얼마인지 피보험자가 누군지를 기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무슨 레더처럼 편지처럼 쭉 내용이 적혀 있고 거기 블랭크가 돼 있는 곳에다가 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기입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했죠. 이 방식이. 근데 이거를 주요한 내용들은 다 협회적하약관으로 보내거나 여기가 다 협회적하약관의 내용들이거든요. 약관들이거든요.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작게 적혀있는 이 내용들이 협회적하약관인데 이 복잡했던 내용들을 협회적하약관으로 다 보내버리고 보험증권 앞면부에다가 보험 계약의 내용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딱딱딱 기재할 수 있게끔 스타일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곤란한 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다 이렇게 쓰지. 구증권 체제, 구증권 시스템을 그냥 뭐 딱 절단해가지고 안 써. 이게 아니고 남겨놨어요. 남겨놓다 보니까 신증권 체제 하에서 신증권 형식처럼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박스로 해가지고 구증권 쓰고 싶은 사람은 구증권 쓰세요처럼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 보험에서 해상보험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수성, 어떻게 보면 정말 전통과 역사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명세표들에 기재를 하고 본문 약관에는 이제 진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거법과 관련된 그래서 뭐 손해보상 청구에 관한 책임이라든지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국의 법과 간섭에 따른다. 근데 뭐 계약 책 이게 이제 모든 그 보험 증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피보험자와 한국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의 어떤 보험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 보상이나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이라는 게 결국 보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상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영국의 법 그러니까 뭐 MIA가 됐든 뭐 인슈런스 뭐 액트가 됐든 그거에 적용을 받는데 이 상행위와 그 어떤 보험 계약 자체는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 상법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어떤 체결이라든지 해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 근데
보험자의 어떤 담보 위험, 면책 위험 이런 부분들, 특히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른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체결을 하는 한국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보험 계약에 영국 법이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대법원도 다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여러 해상보험과 관련된 판례들 보면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영국법, 중국법 문항의 유효성에서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다툼이 있진 않는데 적용되는 효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런 부분들 보험료 납부라든지 계약 체결은 한국 상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타보험 약관은 중복보험과 관련된 거죠. 다른 보험에서 돈 먼저 받고 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약인 약관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예요? 보험료하고 관련된 거죠. 보험료. 보험료를 얼마 내라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선서 약관은 말 그대로 선서죠.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했고 여기에 대해서 서명했고 효력 있다. 효력 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중요 약관이라고 하는데 보험증권 본문 약관 옆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이라고 해서 뭐냐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 거 있죠. 빨간색. 이 빨간색 아닙니다. 이 빨간색은 올드 마리 팔리시 폼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구 증권이다. be in no debt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게 이제 구증권의 내용이고 여기 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보험증권 본문 약관 옆에 기재돼 있고 손해 발생 시에 피보험자와 그 대리인이 해야 되는 절차, 프로토콜 같은 걸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손해방지 위한 노력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라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이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그 실제 사고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손해 검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정도나 이런 거 파악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없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손해 검정인에 의해서 뭐 보험 사고의 뭐 문제들, 손해의 정도 이런 거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보험회사에게 클레임 실제로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important clause라고 하는 거고 red line clause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좀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강의 자료 보면 자, 그래서 여기 이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여기 있죠. In case of loss of damage, please follow the important clause printed on the back here. 그래서 important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쓸 데가 부족해서 그런지 여기다 적어놨어요. important.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절차에 대로 해라, 어떤 업무를 해라, 뭐 알리고 뭐 서류 뭐 준비하고 그렇죠. documentation of claim 해가지고 요런 정말 글자가 작죠. 아무리 학대를 해도 뭐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 이거는 실제 있는 서류를 제가 스캔을 했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고 여기 다른 프로토콜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서 보험 사고에 대한 사고 이후의 절차를 밟아라 돼 있고 학대한 김에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이 협회 적하약관이 이면에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글자가 작아서 다 보이지가 않죠. 근데 제목만 한번 볼게요. 제목만 Institute Cargo Clause 협회 적하약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올리스크라고 돼 있죠. 올리스크는 구협회 적하약관이에요. 1951년에 만들어진 구증권과 여기 있는 올드 마린 팔리시 폼과 같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증권의 ICCAR이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에어 카고 있습니다. 인스티튜트 워 클로스 카고, 인스티튜트 워 클로스 에어 카고. 협회 전쟁 약관이에요. 협회 전쟁 약관.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올리스크잖아요. FPA는 여기 따르라, WA는 여기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협회 적하 약관이고 어떻게 된 거지? 협회 적하 약관이고 여기 보면 FPA의 경우에는 요거, WA의 경우에는 요거. 이게 보면 협회 적하 약관이 있는데 종류가 구약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FPA, WA, 올리스크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내용을 보면 보험자의 보상의 범위인 담보 위험만 이게 올리스크냐 FPA냐 WA냐에 따라서 달라요. 나머지 조항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ICC A, B, C도 마찬가지예요. ICC A냐 B냐 C냐에 따라서 담보 위험이 달라지는 거지 나머지 조항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얘기하고 FPA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시고 WA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협회 전쟁 약관. 그리고 전쟁 약관 있고 요거는 Strike, Riot and Civil Commotion Clause. 협회 동맹 파업 약관입니다. 협회 동맹 파업 약관. 그리고 여기 ICC 그러니까 Institute Cargo Clause A 돼 있죠. 이게 신협회 적가 약관이에요. 항공화물 포함해서 에어. 그리고 B, C 돼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동맹 파업 약관, 스트라이크 약관 있고 그리고 워클로스도 있고 워클로스 있고 그리고 사이버 어택, 사이버 어택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그리고 테러에 의한 그 운송 종료에 대해서 적용하는 약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온데 클로스도 있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들 보험의 어떤 그 보험과 관련된 보험자의 책임이라든지 보험자의 면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져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될 부분이 구협회 적하 약관이 있고 신협회 적하 약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린 카고 인슈런스 팔리시 그러니까 해상보험 증권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구증권도 들어가 있고 신증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보험 간행이라는 것이 개정이 되었다고 해서 옛날 걸 그냥 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증권도 남겨놓고 구약관도 남겨놓고 했다는 점, 그 점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피할 수 없죠.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이겁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너무 글자가 작아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죠. 이건 스캔본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있는 구협회 적하약관과 신협회 적하약관 그리고 이제 전쟁 약관과 동맹 파업 약관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